안녕하십니까. FTMC 발달운동연구소 송민건입니다. 오늘은 아이 교육에 대해서, 육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고 같이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육아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발달운동연구소이기 때문에 이 발달운동, 아기가 신체 발달이 튼튼해지면서 어떤 부분, 지능이나 인격이나 이런 부분들에 어떤 발달을 갖고 오는지, 특히 예민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교육하는 게 더 좋은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고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저희 첫째 아들하고 쌍둥이 동생인 여동생을 통해서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들 같은 경우는 모래놀이를 할 수 있는 집 가까이 있는 키즈 카페를 갔었던 상황인데, 이 키즈 카페 가기 전에 바닷가에도 놀러 갔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모래가 발바닥에 붙어서 그 촉감이 너무 싫다고 막 난리가 났었던 겁니다. 이게 두 번째 모래를 만난 일인데, 예민한 아이가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한번 보죠. 은우는 지금 딸은 벌써 들어와 있어요. 안쪽에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발을 이렇게, 손도 열심히 손 털고 발도 열심히 털고 시도를 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요. 도리도리를 하는데 이게 모자이크를 해서 지금 보이진 않지만 몸을 안 넣고 손으로만 놀고 싶어 하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예민한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는 가족 구성원이 좀 많아야 된다 라는 걸 얘기하고 싶습니다. 딸이 이런 애가 있으니까, 조금 둔한 애가 있으니까, 조금 더 튼튼한 아가가 있으니까 그 동생을 따라서 들어오는 거죠. 그냥 들어와도 돼. 손이 들어와 있는데, 손이 여기서 이러고 있는데, 우와. 막 들어와서 발가락을 꼬무락꼬무락 하고 있죠. 들어왔다. 들어와. 손이 하는 거 봐봐. 얘는 그런 예민한 게 없습니다. 우와. 아주 조심스럽게 들어오고 있죠. 왜? 벌레가 무서우니까 빨리 안아서 내려달라는 얘기입니다. 벌레 있었어. 딸은 괜찮다고, 여기 벌레 있다, 죽어 있는 거라 괜찮다. 아까 이렇게 무서워하던 애가 동생 때문에 들어온 거거든요. 지금 순아, 너는 무서워? 죽은 애라서 안 무섭다고 하는 거고, 그랬더니 그 오빠인 은우도 안 무섭다고 하고 있죠. 이렇게 생긴 벌레야. 이렇게 생긴 벌레야? 아빠, 매미가 이렇게 생겼어. 매미가 이렇게 생겼다고. 예민하지 않은 아이는 죽은 벌레를 매미라고 이쁘게 표현하고 있죠. 매미야? 벌레가 있는데도 뒹굴고 있습니다. 딸은 꿀벌 있어서 여기 누우면 괜찮아. 꿀벌 있어서 누워 있으면 괜찮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벌레가 나를 때린 거 봐서. 예민한 그 오빠는 몸이 예민하기도 해요. 하지만 지금 이 동생 때문에 많이 이걸 지금 도전적으로 하고 있는 행동인 거죠. 꿀벌이 날아다닐까봐 걱정을 해서 눕지를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꿀벌에서. 이게 다 예민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격차가 있는, 그 나이가 있는 엄마 아빠가 얘기하는 것보다 그 동나이 때의 친구나, 특히 아니면 가족들이, 오빠나 형이나 누나나 동생이나 누가 있어야 예민한 것들을 도전해서 좀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네네네네. 동생이 있어도 죽은 걸 확인을 했어도 걱정을 하는 예민한 아이인 겁니다. 벌레가 어디 날라? 때려줘. 팔을 막 흔들고 막 난리가 났죠. 손이는 안 날아다닌대. 봐봐. 손이 괜찮대. 나들. 그래도 결국 동생 때문에 몇 번의 시도 후에 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이거는 제 어머니 아버지가 주말 농장을 하고 계신 곳에 토마토를 따러 간 상황입니다. 딴 것만 따. 신나요. 아빠 주세요. 먹었어? 보면 딸은 딴 토마토를 바로 먹고 있어요. 저희가 농약도 어떤 비료도 안 준 완전 고급 방울토마토를 그냥 먹어버렸습니다. 딸은 당돌하게 그걸 먹어버렸는데, 아들은 그런 시도를 하질 않죠. 예민한 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생이 먹은 거를 보고 나서 동생 때문에 시도를 하는 거예요. 먹었어, 성소은? 우리도 하나 먹어봐. 네, 이거 먹어봐. 고추는 매워. 성훈아 먹지 마. 그러니까 동생이 방울토마토 딴 거를 누가 먹으라고도 안 했는데 도전적으로 시도를 한 상황인데 그 오빠는 동생을 보고 시도를 하고 있는 거죠. 아마 동생이 안 했다고 하면 뭐 씻어서 먹거나 뭐 난리를 쳤을 겁니다. 예민한 아이들은 규칙을 되게 잘 지키는 정직하고 뭐 정직이라기보다는 조금 틀에 갇혀져 있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여기는 스타필드에서 이런 게 있다고 잠깐 들렸는데 여기도 지금 어두운 상황이라 불이 꺼져 있고 밝지 않은 상태라 무서워서 동생만은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동생을 따라가고 어디로 옮겨? 이렇게 토끼들을 옮기고 놀고 있습니다. 지금 막 이렇게 도전적인 태도보다 이렇게 줄 세우기나 하고 앉아있죠. 뭐 맨날 하는 걸 똑같이 또 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로? 깜깜한 데를 갈 때는 저랑 같이 가자고 하고 있죠. 알았어. 깜깜한데? 오늘 혼자 가봐. 뭐라고? 여기서 사진을 찍자고 했는데 저를 앉자고 지금 아들이 계속 부르고 있는 겁니다. 아빠 여기 앉아 이러고 있죠. 누구 앉아? 아빠 여기 앉으라고? 어디가? 아빠 앉으라 그래놓고 어디가? 저 앉으라고 했는데 이날은 지금 이 어두운 그 그림자 놀이들을 하면서 계속 동생 따라다녔던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동생 따라 또 아빠 오라고 했는데도 동생 따라서 또 가버렸어요. 사진 찍자고 이렇게 아빠 오라고 해놓고서 또 다시 동생 따라가죠. 딸은 뿌이를 하라고 해도 자기가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애입니다. 아들은 뿌이를 하라니까 뿌이를 하고 있죠. 이거는 그 스타필드에 또 뭐 물고기 카페가 있어서 그 그림자 놀이를 끝나고 바로 옆에 가서 하는 건데 물고기에 밥 주는 것도 무서워해요. 동생은 그래도 시도를 하는데 아들은 막 신나게 무서워서 막 빨리 털어버리고 나오고 금방 털어버리죠. 이거는 닥터피쉬를 하는데 난리가 나죠. 예민한 아이들 이게 도전적으로 한 거예요. 왜냐면 동생도 하고 저도 하고 막 이 하자고 했던 것들 때문에 가족들을 신뢰하고 시도를 해보는 거죠. 원래 같았으면 시도조차도 안 했을 겁니다. 무서워서 막 그 예민해가지고 너무 싫어 실색팔색 하고 있는 겁니다. 안녕. 이제 쑥 놓고 저 때문에 안녕을 시도를 했지만 손에 닿자마자 바로 빼죠. 느낌 너무 싫은 거예요. 안녕. 동생도 싫어하긴 해요,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아들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날개뼈도 많이 떠있고 원래 척추가 많이 약한 친구예요. 선천적으로 약한 몸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무릎뼈 모양도 메디안 에피콘달이 더 커요. 그러니까 안짱다리 형태의 뼈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뭘 하질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쁜 스쿼트를 하기 위해서 그 말은 얘가 기능적으로 허벅다리랑 고관절이 더 튼튼해질 수 있는 건 어릴 때부터 교육을 조금 최대한 했기 때문에 이 상태를 갖고 있는 겁니다. 안정화가 그래도 많이 돼 있는 거예요. 예민한 아이들의 특성이 안정화가 거의 안 돼 있고 선천적으로 몸이 약한 아이들이 많이 예민합니다. 도전적인 정신이 없는 건 몸이 튼튼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신체가 더 튼튼해져야 뭐 여러 부분에 예민한 것들이 줄어들고 그 줄어든 걸 토대로 도전을 하고 그 도전에 대한 성취 또한 얻어낼 수 있는 것이죠. 저희 FTMC 발달운동연구소에서 하는 역할입니다. 저희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도 여기 와서 수업을 받지만 장애가 없는 아이들도 여기서 수업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장애 있는 아이들과 정상 있는 아이들을 같이 어떻게 수업을 하냐 또는
장애 아이들이 운동하는 곳에 우리 애를 보낼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저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애 아이들이나 아니면 장애 아이들도 좋아질 수 있는 그 공간에서 우리 아이가 더 튼튼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은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장애 아이들조차도 튼튼하게 만들 수 있는 그 운동센터에서 정상인 아이들도 더 쉽게 튼튼하게 될 수 있죠. 장애 있는 아이들에 비해서. 하지만 오늘 영상을 찍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겁니다. 예민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 안정화가 되게 부족할 수 있어요. 그 안정성을 채워주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따라서 예민한 아이들에게 먼저는 신체적인 훈련을 가볍게 시작해서 더욱더 몸이 더 튼튼하게 만들어야 몸이 더 튼튼해지고 그를 통해서 예민한 게 줄어들고 안정화가 더 된다는 얘기입니다. 보면 지금 벌써 안짱다리에 힘을 쓰고 있죠. 이걸 만드는데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최근입니다. 모래놀이를 하러 갔었을 때도 신나게 놀고 있어요. 예민한 아이라고 얘기하기가 어렵죠. 얘네가 29개월 애들입니다. 말도 되게 잘 하거든요. 근데 아주 재밌게 놀고 있어요. 그 예민한 아이를 훈련을 시키지 않고 지속적으로 그냥 내비뒀다고 하면 이런 결과들은 나오기 어려웠을 겁니다. 서로 공사를 했구나. 이거를 우누는 뭐해? 시작한다. 뭐라고? 이 똥따라를 만들어. 똥따라. 우진이 똥싸라를 만든대요. 우진이 변기, 그러니까 저희 막내 아들 변기, 동생 변기를 만들어준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똥따라. 우진이 똥싸라가 뭐야? 저희 이런 밴드, 손목에 있는 밴드를 제가 이런 걸 안 좋아하는데 누가 선물로 줘서 이날 착용을 하고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기 퇴치하는 밴드인데. 막 물 뿌리고 막 진흙처럼 되는 그 턱감적으로 느낌이 더 안 좋은 그 모래들도 잘 갖고 놀고 있죠. 통당. 결과적으로 이렇게 예민했던 아이가 충분하게 더 튼튼해지고 더 28개월, 29개월 이 정도에서도 그 본인의 트라우마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도전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는 신체가 튼튼한 아이들을 만드는 것이 FTMC 발달운동연구소의 운동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아이들을 꼭 센터로 데려와서 많은 것들을 훈련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